그때도 핫했고 지금도 꾸준히 많이 듣는 노래 중에 하나다. 결국 대중한테 얼만큼 더 깊이 어필을 할 수 있는 곡이냐,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하이라이트의 음악적인 잠재력은 남아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비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라이트로 리네임 되고 나서도 이걸 토탈해서 이제 누적 앨범 차트 데이트 탑 5를 지금 또 공개를 해볼게. 자, 5위 한번 볼까요? 자, 5위는 하이라이트가 냈던 앨범이죠. Celebrate. 2017년에 나왔고 이때 판매량은 언제? 11만 장이 좀 넘었어요. 비스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돌형 그룹이라기보다는 이제 대중 친화형 그룹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음원 성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때 이제 11만 장도 팔았고 2017년이니까 사실 11만 장 정도 팔면 아주 잘한 스코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꾸준하게 그 팬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.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. 자, 4위는 한번 볼까요? 4위는 Can You Feel It? 자, 이때 하이라이트 2017년에 나왔던 건데 이것도 약 11만 장 정도를 팔았어요. 근데 이렇게 순위를 계속 보면 알겠지만 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. 그 하이라이트 비스트의 앨범을 사는 팬들은 딱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3위 한번 볼까요? 3위는 비스트 시절 2014년에 나왔던 굴럭. 13만 장이 좀 넘었어요. 이것도 약간 좀 신기해. 왜냐면 이 시대적인 흐름이 있거든. 그러니까 2014년도에 14만 장은 사실 적게 판 건 아니야. 근데 이제 2017년도에 10만 장 파는 건 사실 많이 팔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.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. 2위 한번 볼까요? 자, 2위는 비스트 2012년. 이때 진짜 앨범 많이 안 나갔을 텐데 그때 미드나잇 선이나 앨범 가지고 15만 장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약간 수치상으로 별 차이가 없이 느껴지지만 이 비스트 시절하고 하이라이트 시절은 앨범 시장 규모 자체가 좀 다르다.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때 앨범 차트를 2주 연속 1등을 했었지. 이렇게 알면 돼. 영예의 1위 한번 볼까요? 이게 결국은 픽션 앤 팩트. 이게 비스트의 대표하는 앨범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. 이때 2011년에 나왔는데 이때 16만 장 팔았어. 굉장히 많이 판 거야. 근데 얘기했지만 이때가 아니라 2014년, 15년 엑소가 뭐 연간 1등 할 때 단일 앨범 40만 장 팔 때 시절이니까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2011년이면 막 불법 이런 것 때문에 CD가 안 팔렸던 시기인데 그때 16만 장 넘게 팔았단 말이지. 굉장히 좋은 스코어고 지금 비스트 앤 하이라이트 통틀어서 가장 이제 뭔가 피크에 있었던 때가 언제냐? 그때가 이제 픽션 앤 팩트가 나왔던 데다. 이렇게 얘기를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누적 앨범 차트 데이터 탑5 저희 공개를 했고요.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다음은 비스트 스트리밍 차트 누적 카운트 탑5예요. 이거는 비스트 시절하고 하이라이트 시절을 나눴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이거는 그리고 당시의 스트리밍 산업의 규모 차이도 좀 있고 해서 이걸 좀 우리가 분리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비스트 때 이제 스트리밍 차트 탑5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5위 한번 볼까요? 5위는 이제 5위가 픽션이네. 야, 이게 뭐 1등쯤 할 줄 알았는데 이때 2011년에 나왔는데 이때 스트리밍 횟수가 어느 정도요? 한 2,300만 정도를 기록했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시절을 감안한다면 지금처럼 디지털로 음악을 듣는 어떤 트래픽이 많지 않았을 때 시절이잖아요. 우리가 그걸 감안하고 좀 봐야 된다. 그래도 이 당시에 이 정도 스코어를 지금까지 계속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도 핫했고 지금도 꾸준히 많이 듣는 노래 중에 하나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4위 보겠습니다. 4위는 이제 하이라이트 마지막 앨범이죠. 마지막 앨범은 리본이라는 노래입니다. 2016년에 나왔고 이때 이제 2,500만이 넘고 거의 2,600만 정도 되는 스트리밍 수를 다 냈던 거죠. 이때 뭐 여러 가지 저 의미가 있는 노래고 아는 팬들이 되게 좀 의미 있게 받아들였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이제 많이 듣고 있다.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3위 발표하겠습니다. 3위는 2014년도에 나왔던 굴럭이에요. 이 노래는 거의 3천만 스트리밍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. 이 노래를. 그래서 지금도 이 노래를 계속 스테디하게 이 청취자들이 소비하고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. 자, 2위를 발표하겠습니다. 2위는 12시 30분. 이 노래 좋죠. 2014년도. 그러니까 이제 2014년도에 나왔는데 이거 봐. 5천만이 넘었어. 이게 정말 대단한 거야. 그리고 이 노래는 지금도 꾸준하게 청취되어진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비스트 시절의 스트리밍 차트 누적 탑5에서 영예의 1등은 뭔가 한번 볼까요? 비가 오는 날에. 나는 솔직히
미안한데 이거 유튜브 가보면 이게 물 하도 여기 쏴가지고 너무 과한 연출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되게 웃기게 이렇게 나오잖아. 그게 자꾸 생각나서 그렇게 하는데 노래는 너무 좋았잖아. 그래서 이게 2011년도에 발매됐는데 와 6,700만 7천 가까이 되는 겁니다. 정말 대단하다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만히 보면 과거 맨 처음에 앨범을 냈던 게 판매 집계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1위 할 것 같죠.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곡도 있고 아닌 곡이 있는 건 뭐냐면 결국 대중한테 얼만큼 더 깊이 어필을 할 수 있는 곡이냐, 그 곡이 오랫동안 사랑받는다,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야. 그리고 이 당시 2011년도만 해도 우리가 아이폰이 뭐 2009년도 막 출시돼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는 뭐야, MP3 다운로드 막 받아가지고 이렇게 MP3 플레이어나 이런 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들을 때잖아. 그래서 그때는 다운로드 판매량이 스트리밍보다 훨씬 더 많았어. 그리고 약간 좀 스트리밍은 집에서 PC로만 사무실에서 듣는 그런 개념이고 밖에서 나가려면 MP3를 들었단 말이지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걸 감안하더라도 6,700만이 나왔다는 거는 이 당시에도 스트리밍으로 엄청나게 이 음악을 많이 들었다는 거 하고, 그 다음에 그 오랜 기간,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,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었다,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비스트의 대부분 많은 노래들이 대부분 명곡이긴 맞죠. 그 중에서 최고의 이제 스트리밍 차트 1위는 뭐냐? 그게 바로 비가 오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이게 비스트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. 다음은 하이라이트 한번 볼게요. 자, 하이라이트 스트리밍 차트 누적 카운트 탑 5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5위 잘 지내죠. 2018년도에 나왔던 건데 이때 보면 700만이 좀 넘죠.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2018년에 나왔으니까 이때는 이제 스트리밍으로 막 음악을 들을 텐데, 그러니까 이제 앞에 비스트의 여러 히트곡들이 얼만큼 대중들한테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았나, 이것도 알 수 있는 대목이지. 잘 지내줘가 이제 770만 카운트 정도 된다, 이렇게 보면 되고, 뭐 앞으로는 많이 듣겠지, 그지? 4위 한번 보겠습니다. 4위는 Celebrate, 2017년 이제 10월에 나왔던 앨범인데 이게 1000만이 이제 넘었어요. 아까 2011년도에 나왔던 음악들이 1000만대가 넘으면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, 여러 가지 이 숫자 자체가. 근데 이제 워낙 오랜 기간 활동을 해온 아티스트고 이렇게 꾸준히 앨범을 내준다는 게 어디야 사실. 그리고 이렇게 꾸준하게 듣는 사람들이 많다, 이것도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 3위 볼까요? 아름답다, 2017년도에 나왔던 거예요. 이게 1500만 정도를 이제 찍었어요. 그러니까 이 정도도 굉장히 잘 한 거죠. 그 아름답다 이 앨범 발매일이 이제 3월이었잖아요. 이때 뭐 많은 사람들이 하이라이트 데뷔하는 걸 포커스를 받아서 갔어요.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음원 차트 1등도 이 당시 했었고 뭐 이랬기 때문에 계속 디지털 요소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,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2위 한번 볼까요? 2위는 컬링입니다. 공교롭게도 하이라이트의 탑 5의 대부분의 곡이 언제 발매를 했어? 2017년도에 발매된 앨범들이다, 이렇게 이해를 해요. 이게 2,300만 정도 이제 우리가 기록을 했습니다. 이제 하이라이트 시절에서 저 스트리밍 차트 누적 카운트 탑 5 영예 1위는 뭡니까?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. 이것도 2017년. 근데 사실 이때 계속 얘기했지만 팬들이나 막 이 아티스트도 그렇고 힘을 꽉 주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나왔던 게 이때잖아. 그래서 이때 앨범이 지금 뭐야? 그래 6,300만이야. 비스트와 하이라이트를 다 합쳐서 1위는 뭐야? 비가 오는 날에. 그 다음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. 근데 이 노래도 이제 얼마 차이 안 나고 역전할 가능성도 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때 처음 딱 하이라이트라 이름 가지고 데뷔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떨렸겠어. 근데 성적이 아주 좋았다.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아무래도 다시 이제 신생 기획사로 시작되고 군대도 갔다 와야 할 이슈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약간 조금 하향세는 맞는데 또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.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하이라이트의 음악적인 잠재력은 남아있다. 계속 활동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앞에 비스트하고 하이라이트 이제 스트리밍 차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. 이것도 재밌는 거. 자, 우리가 틱톡 국가별 탑 5야. 데이드림. 어떤 나라가 이제 이 노래를 제일 많이 들었는가?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데, 이건 또 공교롭게도 이게 보면 알지만 타이완이.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, 베트남, 그 다음에 한국, 일본. 이게 당시에 비스트라는 가수가 그 당시에는 뭐 한류가 전 세계는 아니고 뭐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였던 게 맞으니까 그 느낌대로 간 것 같아요. 그럼 좀 약간 독특하다면 타이완이 여기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비스트가 타이완에서
좀 세다.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언론 11월 7일에 나왔던 거 이때 앨범 보면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한국이 1등이고 베트남이 2등, 말레이시아 3등, 인도네시아, 필리핀 이렇게 지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비스트가 아직 살아있다. 그리고 인기가 많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한번 볼까요? 발매 첫 주차 유튜브 조회수 해가지고 데이드림하고 언론이 있어요. 첫 주추 그러니까 딱 비교가 되죠. 여기 보면 집계기간은 이제 발매 기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주, 그다음에 여기도 발매 기간하고 이제 한 주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고무적인 건 뭐야? 발매 첫 주차 유튜브 조회수가 어떻게 돼? 늘어났어. 여기가 늘어났어. 살아 있어 하이라이트. 된다고 이게 글로벌로 된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. 이들의 음악들에 대해서 아직도 갈증이 있고 뭔가 계속 듣고 싶어하는 청취자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뭐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. 이들이 아직까지 대중한테 보여줄 어떤 음악의 스펙트럼이라든지 다양성이 아직 많잖아. 난 많다고 보거든.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음악도 되게 많고 그리고 개인 솔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보고 이 영상을 우리 하이라이트 멤버들이 혹시 보고 계시다면 그 힘내시기 바랍니다. 많이 올라오셨어요. 이거 쉽지 않습니다. 이 숫자. 그래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계속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좋은 음악이 나오면 이러다가 한 방 터지면 글로벌에서 다시 이제 제2의 하이라이트 조선시대가 오는 거야. 안 그렇겠어? 그런 날이 꼭 오기를 기원을 하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K-팝 역사상 가장 스타일리시한 남자 아이돌 그룹이 누구냐? 그 누구야 그러면? 그게 비스트고 하이라이트다. 이 얘기에 이견이 없어.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무튼 뭐 그 비스트 시절부터 좋은 음악들 많이 보여주시는 우리 하이라이트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그 팬들도 아마 그 곁에 아마 영원히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건 K-팝 씬에 이제 어느덧 대선배가 되셨고 그 다음에 이 제2, 제3의 부흥기를 이끌기 위해서 초석이 됐던 그룹이다.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잊고 넘어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K-팝 관련된 무슨 역사책이 나온다. 그러면 그 챕터 한 장은 비스트와 하이라이트가 장식해야 된다. 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